안녕하십니까. 한국역사영토재단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요즘 최근에 화두가 자꾸 되고 있고 역사 문제를 상호 왜곡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큰 점령군과 해방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역사의 기반을 좀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우리의 미국은 점령군으로 들어왔는가, 또 소련은 왜 해방군으로 들어왔는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럼 미국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혈맹이고 우방이고 한데 왜 점령군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점령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점령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미국은 점령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소련은 진짜 그 당시에 해방군으로 들어왔느냐? 예, 해방군으로 들어왔어요. 왜? 소련은 그 당시에 위성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체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군으로 진짜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해방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북조선이 더 낫다? 또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더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얘기고, 우리의 역사는 팩트에 근거해 갖고 그걸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미국은 그 당시에 왜 점령군으로 들어왔고 소련은 왜 해방군으로 들어왔는지, 시대적 여건과 조건과 환경은 어떻는지 이걸 알아봄으로써 어떻게 점령군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해방군 들어왔고 그 결과가 어떻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봤기 때문에 일본군 식민지에 대한 점령군으로서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는 45년 8월 15일 일본의 전쟁 종식 선언을 하죠. 8월 15일 날 우리 해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는 해방이 되고, 그날 항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 항복은 9월 2일 날에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이던 미주리 함상에서 이제 항복을 하고, 9월 7일 날에 이제 점령군으로서 메가더 포구령 제1호를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메가더 포구령 제1호가 우리 점령군으로서 38도 미만을 점령하겠다, 이게 메가더 포구령 제1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9월 7일 날에 발표를 하고 9월 8일 날에 이제 인천 앞바다에 들어와서 9월 9일 날에 들어와서 이제 조선 총독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오늘 이 중요한 사항을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라고 하는 것은 왜 한반도에 38도 허리를 잘라서 위에 아래 따로 들어왔느냐, 이 문제는 엄청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문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다루자고 다시 얘기를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내에 3번에 걸쳐 갖고 분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분단은 지리적 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얘기가 38도선 선을 자른 것은 두 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8월 15일 날 그 선을 자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그냥 지리적 분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분단인데, 이거는 48년도에 이후에 38도선 아래 위에다가 뭘 만들죠?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국가가 수립이 되고, 그때까지 국가로 유엔에서 인정을 못 받았으니 어쨌거나 정부가 수립이 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체제로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어떤 그 미국의 이념을 가진 정부가 수립이 되고, 38도 이북 쪽에서는 어떤 그 독재주의에 의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갖는 이런 어떤 이념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제 정부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다시 세 번째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 전쟁을 펼친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 전쟁의 내분이지만은 어쨌거나 이념 전쟁을 펼침으로써 이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면서 이제 세 번째 분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분단, 지리적 분단이라고 하는데, 이 지리적 분단이라는 게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8월 15일 날 만들어진 38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를 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때의 38도로 자른 게 아니에요. 즉 그때에 우리 한반도뿐이 아니라 필리핀, 동남아 전역의 일본군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군들이 누구한테 항복을 하느냐? 항복을 해야 될 주체를 가른 선이 38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역사에서 일반명령 제1호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반명령 제1호가 뭐냐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남아 전역에 있던 일본군이 패전을 했으니까 항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항복을 하느냐? 그게 바로 일반명령 제1호입니다. 일반명령 제1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B하고 E항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먼저 A항을 보면은 만주를 제외한 중국, 대만과 북위 16도 이북의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의 모든 일본군 선임 지휘관은 누구한테 항복한다고요? 장개석 장군에게 항복한다. 이렇게 하고 B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주와 북위 38도선 이북의 항국, 그리고 남부 사린의 모든 일본군 선임 지휘관은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C항은 이제 동남아 일대 미얀마 뭐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뭐 이쪽을 얘기하고, 뭐 D항도 이제 오키나와 오카사와 제도 뭐 이거 얘기하고, E항이 지금 우리 남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대본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본토를 얘기합니다. 대본영과 그 선임 지휘관들, 그리고 일본 본토와 부속도서 북위 38도 이남의 한국과 필리핀의 모든 일본군은 태평양 육군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그래서 우리 남한은 일반명령 제1호에 의해서 우리 남한에 있던 일본군들은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에게 항복을 하는 거고, 일반명령 제1호 B항에 의해서 북위 38도 이북의 항국은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38도 선이라고 하는 게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수립된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그 외에 조금 더 역사적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소련한테 제안을 하죠. 이제 소련이 이제 이게 독일하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야 너네가 이 만주 일대에 대해서 좀 전쟁에 일본하고 좀 너네가 그 지역을 맡아 전쟁을 해라. 이럴 때 그 전쟁 구역이 어디까지나 한경도까지예요. 그게 이제 이 소련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B조의 38도 이북의 한국, 그리고 남부 사할인의 모든 일본군 선임 지휘관은 어디다 항복하라고요?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 항복하라.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일반명령 제1호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38도 선에 의해서, 그래 다시 얘기해서 이게 항복의 주체를 만들어졌는데, 이게 굳어짐으로써 뭐가 됐죠?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남한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9월 7일 날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8월 15일 날에 그러니까 항복 주체를 8월 14일 날에 전달을 하고 15일 날에, 그러니까 8월 14일 날에 일본하고 소련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소련도 이걸 받아들이고 일본도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15일 날에 일본이 종전 선언을 하고 9월 2일 날에 이 일본 같은 경우 대본영과 38도 미만의 남쪽은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이던 미주리 함상에서 선상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9월 2일 날에 항복을 하고 9월 7일 날에 이제 메가더는 한반도 38도 이남을 점령을 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점령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거나 보고령 제1호가 내리게 되는데, 미군은 한반도 38도 이남에 대해서 일본군 식민이었던 한반도에 대해 점령군으로 들어오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점령군으로 들어오니 준비하라. 이게 9월 7일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9월 8일 날에 하지 중장을 시켜갖고 인천 앞바다에 배를 대고
여기에 이제 배에 올라탄 인사들이 바로 미 군정에서 미군하고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올라탔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올라탄 거예요. 뭐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죠. 다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기독교계 인사들이죠. 여기에 올라탄 사람들이 결국은 뭐 우리가 두 번째 나라를 팔아먹는 어떤 일순위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타갖고 하지 중장한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들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미 38도선 미만은 이남은 이미 인민위원회가 모든 걸 장악을 했습니다. 그 인민위원회를 장악한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여운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장악을 해갖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당신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인민위원회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좌익입니다. 이게 이제 하지한데 이제 시그널을 잘못 준 거죠.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좌익에 대해서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게 된 첫 이미지입니다. 그 당시에 김규식이라든가 여운형 이런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의 자꾸 뭐 빨갱이 이런 개념으로 등식을 합니다. 이때는 유로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평등과 평화를 외치는 공산주의자들이었지, 이게 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는 김일성 뭐 이렇게 인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날에 이제 9월 9일날에 조선 총독부에 들어와서 마지막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였는데, 아베 노부유키하고 9월 9일날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은 뭐예요? 이 항복을 하고 했으면은 우리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아베 노부유키하고 임시정부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누가 하지 중장하고 영민과 영토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뒤뜰에 있던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많이 봤죠? 이게 바로 9월 9일 날에 조선 총독부에서 있었던 아베 노부유키하고 인수인계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조기 대신에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날 태극기는 못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요? 성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메가더 포고령 제1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메가더 포고령 제1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걸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점령군으로 들어왔구나. 그럼 그 이후에 제가 왜 점령군으로 들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제국 군대 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 온 무력 투쟁을 끝냈다. 일본 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주인된 항복 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미군을 얘기합니다.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뭘 한다고요? 점령한다고 나와요.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리라는 연합군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 인민은 점령 목적이 명확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령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태평양 방면 미 육군부대 총사령관이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그곳의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점령 조항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점령한다, 점령 목적이 이거다, 점령 조항은 이거다, 명확하게 얘기한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미군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점령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 정부가 수립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점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점령을 안 했다고 하면 그때 45년도에 정부가 수립이 됐겠죠. 수립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죠? 안 된 이유는 간단해요. 안 된 이유는요, 이게 점령군으로 그 당시에 들어온 미군 때문에, 미군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수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점령 조항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개 조로 돼 있는데요. 제 1조는 뭐 메가더가 직접 관할한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게 2조입니다. 2조가
뭐냐니까 이 정부의 공공 및 명예 직원과 사용인 공공복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유급 및 무급 직원의 사용인과 자, 뭐 복잡한 얘기 다 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니까 일제시대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미군이 새로 들어와 점령을 하니까 사람들을 뽑아갖고 교육을 시켜갖고 통치를 할 기반이 없으니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역했던 자들이 그대로 자기 자리에 돌아와라. 즉 종래의 기능 및 의무를 수행을 계속하고 이게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사람들이 원래대로 하면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 나 죽었어 한 기간이 불과 21일 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해방 기간은 21일이다. 그 이후에 바로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미군이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3조가 바로 이 점령입니다. 모든 사람들 급속히 나의 명령과 나의 고난하에 바란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의 악령 방해하는 모든 사람 엄중 처벌한다. 이게 점령을 해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4조 빼고 5조가 이제 뭐라니까 점령입니다. 군사적 관리하는 동안에 모든 목적을 해서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 즉 내가 점령군으로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우리 일제시대 때 눈에 일본말이 공식 언어였지 지금부터 일본말 하지 말고 오늘부터 공식 언어는 이 38도 이남에는 영어가 공식 언어야. 이렇게 해갖고 점령 조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38도 이남에 대해서 점령군으로 들어온 것은요, 점령군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게 아니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점령군으로 안 들어왔다면 그때 정부가 수립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가 됐어요? 충칭에 있던 상해 임시정부가 그대로 들어와서 정부 역할을 수행을 했겠죠. 그래 일정 기간 동안에 미국이 통치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즉 조선인들이 주권을 돌려주지 않고 미군정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점령군으로 들어오는 결과 때문에 만들어진 거는 결국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9월 6일 날에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한국 사람에 만들어진 우리 한반도 내에 만들어진 정부가 있어요. 그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이게 9월 6일 날 만들었는데 여운형이 건립을 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관련된 게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봐 이승만을 주석으로 앉힙니다. 이 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9월 6일 날 만들었는데 이거를 9월 7일 날 해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날에 만들었던 건중과 인민위원회를 해체를 하게 됩니다. 즉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 가지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임시정부를 그대로 인정해서 정부를 수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고 점령군을 들어와서 점령을 3년 동안 하면서 한국을 개조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거 추정하는 겁니다. 이 하지 중장과 메가더가 일본 동경에서 이승만하고 이제 이미 모든 것을 결정 지어 갖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이 동경으로 들어가서 메가더하고 얘기를 충분하게 나누고 10월 달에 들어오고 이래 되는데 이게 왜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은 만약에 점령군으로 안 들어오고 그 당시에 바로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의 김구 중심이 김구 중심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미파인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논문 지도교수인 윌슨 대통령의 영향이 큽니다. 윌슨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분이에요. 이분이 28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1918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24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예요. 그러니까 정계에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왜 미국은 바로 한국에다가 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입성을 해갖고 3년간 통치를 했는가. 이게 바로 그 당시에 38도 미만에 있었던 여운형이나 김규식이나 이런 어떤 당대의 상당한 모든 지식인들이 다수가
사회주의 진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정부가 수립이 된다면은 공산주의나 진보 사회주의의 국가가 수립될 확률이 높다라고 미국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얄타 회담 이후에 이거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미소 위원회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기점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냉전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냉전 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세력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의 기초를 설립하는데 독일 옆에 있던 그 사이에 있던 동유럽 전체를 위성국가를 만듭니다. 당연히 38도선 이북에 있는 북조선을 위성국가 건설의 기초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걸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죠. 그런데 사회주의 이 38도 이남은 미국이 항복을 받는데 거기에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상당한 그 리더들이 지식인들이 실질적으로 진보주의자들로 사회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보다 친미적 사고를 가진 자본주의 노선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점령군으로 입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미국은 그게 옳았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점령군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다. 점령군으로 물론 뭐 저는 이렇게 달리 해석을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점령군으로 안 들어오고 해방군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에 수립이 돼도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련군은 이 당시에 해방군이라고 해갖고 상당히 극적인 비교가 돼갖고 우리 남한 사이에 이게 갈등 요소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내가 점령군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련은 해방군으로 들어온 게 맞아요. 이게 소련군은 들어오자마자 인민위원회하고 손잡고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우리는 정부 수립을 안 했잖아요. 미국이 3년간 통치를 하고 점령군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는 해방군으로 들어서 일제히 해방시키고 항복받고 바로 정부를 수립을 했다. 45년 10월 10일 날에 조선공산당을 창건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그 조선공산당 그 이듬해 해체가 다시 노동당이 48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조선에는 공산당은 없습니다. 노동당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은 주체로서 항복을 받고 그 땅의 중심 세력을 갖고 조선공산당을 창건하게 해서 전국을 운영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년도 2월 16일 날에 전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고 해방군으로서 모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 자치기구는 40년 3월 8일 날에 토지개혁을 조선인민 이름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토지개혁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해방과 점령군의 차이예요. 그냥 역사에서 있는 그대로 시대적 여건 조건 환경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늘날에 이게 무슨 상호간의 보수와 진보 간에 또 미국의 우리 우방인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느냐 아니냐.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있는 팩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소련이 해방군으로 들어온 포고문을 한번 볼게요. 이게 치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인데요. 아까 메가다 포고령은 9월 7일 날에 있었는데 이거는 45년 8월 25일 날에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역시 이제 소련은 이 당시에 사실 문학적인 나라다 보니까 상당히 문학적으로 썼어요. 조선 인민들에게.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새 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가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의 영적 투쟁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 살던 고통의 시를 추억하라. 담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였는가? 외놈들이 고대 광실에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하는 것을 당신들은 잘 안다. 이런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절이 나는 악몽과도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 수중에 있다. 당신들이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은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은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외놈들이 파기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키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들의 재산 보호를 담보하여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면서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 노동자들이여 노력에서의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 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으로서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 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 자, 여기서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점령군과 해방군이라고 하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의미는 뭐냐면 점령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수립을 안 시키고 미군이 직접 정치를 3년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정부를 수립을 하라고 하는 게 점령군이에요. 실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령군이고, 해방군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항복을 받았지만은 여기에 너네 빨리 정부를 수립을 해갖고 너네 스스로 통치를 해라. 이게 해방군이에요. 그래서 해방군으로 돼서 지금 북조선이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더 해피하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령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때 우방이 깨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점령군과 해방군이라고 하는 건 즉각에서 바로 정부를 수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는 지적하고 싶어요. 점령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는 거죠. 점령군과 해방군의 입성 결과는 이제 북조선은 친일파로 바로 숙청을 했습니다. 즉 인민위원회가 친일파를 숙청을 46년도에 했는데요. 이게 인민위원회가 뭡니까? 친일파를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숙청을 인민위원회가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바로 숙청을 했는데 남한은 이 포구령을 발령한 포구령 아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제에서 부역하던 모든 자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우리 친일파를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그 이후에 남한은 반미특위법을 48년 9월 달에 만들고 11월 달에 반미특위를 구성했는데 그 다음해의 6월 달입니다. 이 반미특위 활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미특위 습격사건, 경찰의 습격사건이 있어갖고 없어지게 되죠. 이래서 결국은 점령군과 해방군의 입성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정부를 언제 수립을 했느냐에 어떤 달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도 해방군으로 들어와서 정부를 바로 수립을 하게 해줬다면은 당연히 충칭에 있던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정부가 수립이 됐을 거고, 그렇게 됐다면 자유민주국가가 그 당시에 수립이 되지 않았느냐, 공화국으로 수립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자결권을 갖고 역으로 해서 어떤 북조선하고 했다고 하면 평화통일의 단일국가가 되지 않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위성국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해방군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정부를 수립하게 했다. 이런 차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방군과 점령군에 대해서 곡해를 하지 말고 역사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